안녕하십니까. 정호진의 브리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가 아니죠. 안녕하지 못한 밤을 보내고 다행스럽게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오늘 12월 4일 오후 4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이죠. 새벽 1시쯤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새벽 4시쯤 관련돼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 어제 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 정호진의 브리핑 좀 특별 방송으로 해서 진행하고요. 특별 게스트로 편파TV 대표 정종근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한번 꼭 모시고 싶었는데 드디어 시험도 못 갔고 새벽까지 방송 보느라고 조치해져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요. 어제 술 먹고 밤 10시에 술자리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지하철 탔는데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어. 근데 옆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통화를 하면서 야, 계엄령 떨어졌어 그러는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게 자기들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무슨 비상사태 벌어졌다 이런 그런 식으로. 이야기인 줄 알고 넘어가고 있었어. 그리고 집에 가서 켜니까 이게 달라진 거지 이게 그래서 저는 어제 사실은 그 서울의 소리가 어제 아침에 압수수색 영장 들어오고 이명수 기자 경찰 가서 핸드폰 다 하고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졌더라고요. 거기다가 이게 김건희 관련돼서 예전 김대남권 관련된 건데 이철규 의원이 자기 명예훼손이라고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서 명예훼손이 압수수색 영장이 떨어져. 이철규한테 무슨 지금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한참 그게 훼손한 명예가 어디 있다고? 그래서 어제 또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씨 관련돼서 이모 고모 관련된 무슨 녹취를 튼다 그래서 그거가 뭔가 하고 앞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더니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해서 대단히 놀라고 저는 저희 집에서까지 전화 오고 문자도 오고 그랬어요. 몸조심하라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그 시간에 집에 가서 핸드폰 배터리 충전을 시키니까 쭉 오더라고 나도. 그래서 하여튼 예전 같았으면 지금 이 도발이 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좀 전에도 문자 왔어요. 네, 참. 또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면서 몸조심해라. 지방으로 내려와라 그런 문자도 왔는데요. 하여튼. 참. 자, 근데 일단은 많이 나왔긴 한데 이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조차도 어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돼서 위헌이 일어났죠. 위헌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국회 합류하기 전에 국힘 당사에서 핸드폰으로 그렇죠. 먼저 찍었더라고. 입장 표명을 먼저 해버렸더라고. 입장 표명했고 빨리 했던데. 되게 빨리 했고요. 제가 어제 카톡을 받았어요. 어제 카톡을 받았는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아는 기자가 바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근데 저한테 보내준 시간이 이게 지금 10시 한 40분쯤인데 전문이 그거예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이 비상계엄 떨어지게 되면 쌀벌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게 헌법 위반이고 반헌법도 조치다라고 규정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즉각적으로 해서 대단히 좀 당황스러웠는데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게 비상계엄에 해당되지 않는다. 유법적이고 지금 위헌적이다 법적으로. 그 내용 좀 지적을 좀 해주시죠. 지금 이게 쿠데타는 아니야. 쿠데타는 불법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정변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 중에 하나고 다만 이게 지 꼴린 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상응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서만 하는 거죠. 하게 돼 있는데 지금이 이제 보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어떤 안녕에 큰 위해가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냐. 이 사실은 이게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전시나 사변 그게 준하는 지금 상황으로 인식을 제가 하잖아요. 볼 때는 이 비상계엄 선포가 만인한테는 위헌인데 윤석열한테는 합헌인 거야. 본인한테는 그 비상사태인 거지. 제가 보기에는 또 한 명 있어요. 두 명 더 있다. 김건희랑 저희 김용현. 건의했다는 김용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옥신각신하는 것 중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아니라 심의를 거치게 돼 있는데 예. 국무위원들이 지금 제대로 3분의 2 이상 모여가지고 이걸 심의했냐라는 논란이 있어요. 했다라고 과반은 하는데 출석했고 이야기는 했고 심의라고 하는 게 이야기지 의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은 아닌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8명간의 장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이 뭐냐면 대통령, 국무총리 그다음에 장관 18명 배석자는 있어요. 배석자가 서울시장, 예. 대통령 비서실장, 기조실장인데 자기가 갔냐 안 갔냐 지금 기자들 각 출입처에서 물어보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민은 밝혔더만 이상민은 다 갔다고. 다 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니 이상민은 비상계엄 심의하는 것과 해제하는 공모에 다 참여했다고. 본인은 다 참석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오른팔이잖아.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이 딱 2명뿐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국방부 장관이나 왜냐하면 행안부 장관. 전시, 그렇죠. 국가 비상사태, 국내의 공공안전과 관련된 소관부서가 국방부하고 행안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용현 그다음에 이상민은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웃긴 게 이제 서로 답을 안 해주고 있는데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은 자기는 안 갔다라고. 아니, 나는 안 갔다 그랬는데 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어제 4시에 국회 결정 난 후에 3시간 텀 두고 윤석열이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본인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무위원들이 안 왔다 아직. 그래서 그걸 결정 못했지만 먼저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계엄 이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영화 서울의 봄이잖아. 그렇죠. 총 들고. 전두환이 미리 몇 달 전부터 그렇죠. 작전 짜가지고 그렇죠. 니는 저거 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뭔가 약간 비장하게 움직이잖아요. 비상하게는. 동시다발적으로 정말 이게 작전인 거잖아요. 작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니 국무회의를 했다 치더라도 대다수가 반대했어. 집권 여당은 아무도 몰랐어. 예를 들면 지 혼자만 내가 볼 때 진심이었던 거야. 아니 제가 직전에 받은 기자한테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서 어제 풀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8시 반에 뭐 언론도 나왔지만 그 키르기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10시에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탄인가? 네, 키르기스탄이에요. 10시에 국무총리를 불러. 근데 국무총리가 엄청 뜯어 말겠대요.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냐면 최상욱 부총리 경제만 가진다. 조태열 외교장관 외교 무너진다. 그래서 전원이 반대했다라고 나와. 전원이. 근데 여기서 이거는 사실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건의한 사람 있잖아. 건의한. 그거는 건의는 자동방으로 되는 것 같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동방으로 된다. 그러니까 선포를 하려면 내가 동의하는 안 간에 건의를 할 수 있는 소관부처가 행안부 국방부인데 누가 하나는 해줘야지. 그래서 김용현이 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한 장관은 누구라고 나오진 않는데 우리가 몸으로라도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니죠. 이게 딱 하나면 막으려면 갔어야지. 예를 들면. 난 반대일세 사표 던지고 나와서 되는데 아니 그런 인간들이 아니 있나. 스타일이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여기 있는 아니 거의 다 자기 수족 부르듯이 윤석열이 하는데 부르겠나. 이게 한덕수 총리가 그런 정도의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이회창 총리 뭐 대쪽 총리 이럴 때는 맞짱을 떴잖아. 근데 뭐 한덕수 총리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러고 나서 더 웃긴 거는 국회에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도 윤석열이 안 받아들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덕수 그다음에 이 장관들이 정말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거의 읍소하다시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고 여기 보낸 거의 마지막 뭐냐면 지금도 윤석열은 흥분 상태라고 한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 지금. 그 내가 지금 이 제일 허탈한 게 뭐냐면 계엄 선포를 볼 때 약간 이게 뭔가 약간 코미디 같은 그 느낌이었는데 제일 황당했던 게 1시에 국회의 그렇죠. 왜냐하면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가 왜 중요하냐면 결국 히틀러의 나치 히틀러가 비상대권 독재권을 장악하게 되는 게 똑같은 절차예요. 국회에서 비상대권을 발동을 했는데 국회의원 중에 공산당 애들은 거의 대부분 다 감옥. 그리고 3인당 애들은 그중에 일부는 또 못 들어 막아. 그래서 들어온 3인당 애들은 그것도 대단한 거지. 그 히틀러 하에서 예를 들면 한 3분의 1쯤 되는 사람들 다 반대 표결해요. 반대 표결하고 발언도 다 하고. 그래서 그러나 통과돼 버리는 거지. 3분의 2로. 3분의 1로 통과돼. 그러니까 히틀러의 나치 시대에도 했던 게 적법하게 됐다는 게 뭐냐면 그런 똑같은 그렇죠.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게 통과가 되었던 건데 어제도 마찬가지야. 어제 만약 와가지고 그 151명을 채우지 않았으면 비상계엄 선포는 합법이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1시에 국회에서 표결하기 전까지 굉장히 아슬아슬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국회 정문도 봉쇄했다 그러고 담 넘어 들어갔다 그러고 심지어 이미 계엄군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는 것 중에 이 지금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준비된 계엄이 아니라 즉흥적 계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이게 어제가 화요일이었잖아요. 화요일.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연말입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중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챙기려면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구로 가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국회에서 이 부분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면 목요일이나 특히 금요일쯤에 만약 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아니 근데 그건 날짜를 따지지도 말고 지금 그래서 아니 계엄군이 동원이 됐잖아요. 그 숫자가 뭐 한 200명 정도라고 하는데 동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으려고 한 거냐, 막으려고 했는데 이게 당나라 군대가 돼가지고 못 막은 거냐, 아니면 막는 신용만 하고 뭐 그까지는 안 하려고 한 거냐, 이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어제 실시간으로 국회 현장 라이브가 나왔잖아요. 네. 라이브 보면 사실은 이 저 뭐야 계엄군이잖아. 계엄군 특전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유리창 깨고 이재명 대표실 유리창 깨고 들어간 거 말고 시민들이랑 몸싸움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위협적인 뭔가를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계엄령이 떨어졌고 계엄령의 제일 중요한 군이 동원된 물리적인 건데. 계엄군하고 시민이 그냥 하고 있어. 아 이게 뭔가 이게 이상한 거지. 이게.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1시에 국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그 국회의 의결 계엄 해제를 수용해서 계엄 해제를 하는 게 4시 반이잖아요. 예. 3시간 반 동안 윤석열은 뭔 생각을 했을까? 나는 야 이미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야 도저히 이거는 이제 뒷감당을 못할 거니까 뭐 하야 내지는 임기단축 개헌 뭐 등등 이런 카드를 마지막 던지려고 하는 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국회에서 해결한 법적으로는 헌법적으로는 국회에서 의결해서 계엄 해제를 결의한 순간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든 여지가 별로 없어. 이거 대통령은 해제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린 거는 자고 있지도 않았을 거고 술 먹지도 않았을 술은 모르겠다. 술 먹지도 않았을 아니, 근데 거고. 뭐 얼굴 안 그럼 빨개지면 뭘 마실 수 생각을 있죠. 하고 있었을까?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론이 나온 게 뭐냐? 수용한다? 너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니 지금? 저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 의결이 되고 나서 한덕수 장관들이 쫓아갔다며. 그랬는데 그때까지도 버텼대잖아요. 안 받겠다라고 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썰이야. 이거는 기자한테 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1시부터 4시 반 사이에 가면 윤석열이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나는 거치라도 고민을 하니까 시간 좀 걸리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 장난으로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어이가 없지. 어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이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야 국회에서 이걸 표결했어? 그럼 비상계엄 해제가 됐어? 그러면 앞으로 나이 거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온전한 정신 체계를 갖고 있지 않아. 대단히 지금 위험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게 국회에서 6시간 만에 바로 이렇게 해제가 되었으면 이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아니 정상적이라면 하야해야 돼요. 하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막 다 동력이 쫙 해가지고 작전 펴듯이 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무슨 장갑 차오고 뭐 헬기 뜨고 등등 지금 뭐 예를 들어 특전사 뭐 일단 국회 난입하고 등등 했지만 아니 이거는 계엄령이라면 우리의 과거의 계엄령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계엄 관련된 거 많이 네. 보잖아. 그러면 계엄하게 되면 등장하는 것들은 당연히 계엄군하고 탱크야 탱크.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다행이긴 하고 이게 유혈 사태도 안 생긴 게 천만 다행인데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장난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가장 선의로 윤석열에게 가장 우호적으로 이 해몽을 해. 그건 뭐냐 하면 거부권 특검 이게 되돌이잖아.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헌법적 권한이잖아요. 그런데 거부권 했는데 다시 돌아와. 그러면 더 센 걸 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게 보니까 비상계엄 선포권이야. 그러니까 야 거부권으로도 하게 되면 야 좀 해가지고 좀 다시 바꾸든가 대화를 하든가 해서 이제 안 오게끔 해야 되는데 계속 오니까 더 센 거로 민주당한테 이러면 이런 사태까지 갈 수 있다라는 뭔가 퍼포먼스용으로 한 거 아니냐.
라고 내가 볼 때 해몽을 해주는 약간 망상적 해몽이 있던데 그러려면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그럼 계엄군은 등장하면 안 되지. 아니 당연하죠. 계엄군이 등장하면 안 되지. 엄포를 놓을 정도 넘포는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번 양보해서 100번에서 아니 이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정도 언급하더라도 나라가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그냥 이거는 질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안 등장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 나 얼굴도 못 본 사람 한 명 있어. 누구요? 이 시나리오에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 박완수 그러니까 등장했어. 한 번도 안 등장했어. 아니, 포고령 발표했잖아요, 포고령. 포고령 글자로만 등장하지. 처단한다. 화면에 등장하는 거 봤어? 사진은 나왔어요. 사진은. 아 사진에 자료 사진인 거고. 사진에 나왔어요. 처단한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참 이거 고민이 같은 보면서 진짜 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예전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수두룩 이렇게 다 이해가 안 가는데 예전에 계엄하면 맨 먼저 하는 게 방송국을 잡는 거잖아요. 방송국. 그래서 언론 다 틀어막는데 방송국은 안 가고 김어준 뉴스공장 사옥 갔대.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했는지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 오케이 이번에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저 극우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썰어버리려고 한 거였냐? 그것도 아니야. 준비가 안 돼 있어. 준비 안 됐죠. 뭐 약간 정치적 쇼맨십이었냐? 그건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군까지 동원해서. 그럼 이걸 해지했으면 또 이건 뭘 얻으려고 한 거냐?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설명이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개인의 인간의 문제네. 멘탈리티로 접근해야 되고 뭐 그래서 알코올성 침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야 진짜. 왜냐하면 정치적 어떤 이게 대통령의 통치행위잖아. 그쵸. 통치행위면 이유가 있고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우리 동의하지 않더라도 A를 위한 수단, B를 위한 수단 이런 시나리오 답안이 다 안 맞아.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아주 개인적인 주관적인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주관적인. 개인의 일단은 주관적 이유, 개인의 문제, 개인의 판단, 개인의 사고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 주관적 이유란 게 다 나도 뭐 말만 들었지만 그 알코올성 치매로 인한 약간 이게 멘탈에서의 기능 자체에 좀 훼손이 생긴 거 아닌가. 알코올성 치매. 이게 참 농담인데 농담 같지도 않은 농담이 돼버린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이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뭐 저기 윤통이 아니라 술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성 치매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입원시켜야 돼요 이 사람. 입원시키고 내려오게 해야 되고 저는 근데 한 가지. 저기 어디 누구 저기 자기 형 강제 입원 시켰듯이 뭐 이게 또 강제 입원 시켜야 된다. 아 진짜. 아니 그래도 저는 알코올성 치매도 그렇지만 지난 몇 번 방송에서도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이 사람. 뻑하면 버럭하잖아 욱하고. 아니 뭐 지금 새성명 관련돼서도 버럭 한마디에 완전히 지금 뒤집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ADHD가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위험한 건데 뭐냐면 이 세계사의 역사에서 봤을 때도 큰 사건들 있죠. 사변적 사건들은 거의 다 우연이야. 우연에서 누가 욱해가지고 막 이런 부분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우리 사실이잖아요. 이건 내가 볼 때 그 분노 조절 장애는 약간 다 있어. 우리 애들 다 있는 거잖아.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돼. 근데 알코올성 치매는 문제가 생겨. 왜냐하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판단력이 일단은 흐려지기 때문에 판단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문제 되고요. 대통령은 분노 조절 장애 있으면 안 돼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농담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지금 1년의 대단히 큰 중요한 통치행위 정치적 행위에 대한 어떤 분석 나름대로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다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건 결국 개인의 캐릭터 이거로 볼 수밖에 없게끔 되는 상황인 것 같다는 거지 지금. 아니 그게 얼마나 이게 웃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죠 이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저런 사람을 뽑았지? 막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안 뽑았잖아. 투표 안 했잖아. 당신이. 아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했는데 찍은 사람들 얘긴데.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게 어찌됐건 간에 윤석열이 율사 출신이잖아요. 율사 출신. 법을 모르지가 않아. 그래서 다 알 텐데 이 로드맵 있고. 아니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이 거부권으로도 뭔가 이런 약간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가 딱 멘탈리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뜨거움 서서히 끓어오르는 물에 빠져 있는 개구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조금씩 올라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자기의 어떤 통치행위에 대한 회방이라고 하는 게 지가 볼 때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온도가 올라가 자기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선포 같은 하는 거지. 그 자기한테는 합법적인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이야. 개인한테만. 그러니까 어제 그 지금 계엄
선언하면서 그때 아유. 대국민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오는 내용만 보더라도 진짜 기가 차고 코가 차는데 제가 다 얘기는 못하는데 국회가 범죄자의 온상이라며.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판사 겁박, 그다음에 검사 탄핵, 사법부 마비시키고 있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국방장관 탄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예산안까지. 마비하고 있고 예산안까지. 국가 예산, 그다음에 여기 또 갑자기 마약 범죄가 또 왜 나와? 그거는 이제 검찰에 진짜. 관련된 예산을 전액 그래서 삭감했다 이거지. 결국 뭐냐면 민주당이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헌정질서 짓밟고 있는 그래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통치 행위를 막는 걸 하지만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자기의 권한인 것처럼 탄핵이든 예산이든 그것도 국회 권한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가지고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갖다 붙인다라는 것 자체는 내용상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저는 여기서 제일 웃겼던 게 마지막엔 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뭐. 이 사람 그 직전에 공주의 시장 가서 DJ 했잖아요. DJ 하면서 또 다른 얘기를 안 했어. 저 믿으시죠? 뭐 이런 걸 했어. 약간 좀 교주가 된 느낌이었는데 여기서도 또 뭐라 그러냐면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교주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영빨도 없어가지고. 영빨이 없어서 교주다. 일단 영혼에 뭔가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 그렇지. 영혼의 아우라가 없지. 알코올 냄새만 나는 거지. 알코올 냄새만 나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맞는데 주변의 정황상 봤을 때 저는 지금 일단은 뭐 지금 알코올성 치매도 있지만 저는 어제 큰 게 하나 있었잖아요. 명태균이 어제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검찰 못 믿으니까 특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어제. 저는 이것도 되게 컸다. 왜냐? 지금 김건희를 계속 가고 있잖아요. 다 들쑤시고 있잖아. 근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계엄을 선포했던 부분 속에서도 김건희 본인을 향한 이 부분이 대단히 위태롭다. 위태롭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저 새끼가 특검하자고 저러네. 야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 특검은 국민의힘도 받을 수밖에 없는 특검이었어요. 나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 그런 명태균, 김건희 관련된 이게 약간 자기한테는 뭐 신경을 건드리는 수준인데 이것보다는 진짜 이거는 정책 내전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하는 게 그 자기가 자기 손발 다 묶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뭔가 망상증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자꾸 쪼여져 오는 그러면 이제 범죄자들이 수사망이 쪼여져 오게 되면 뭔가 하듯이 아니 비유를 드는 거예요. 뭔가 쪼여져 온다에 대한 어떤 이게 약간 뭐 망상적 불안함 이런 게 있다고 나는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명태균 게이트보다는 저는 이재명 위정교사 무죄가 더 컸을 걸 타격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망상장애인 거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망상장애이고 아니 그래서 결론은 간단해요. 이런 망상장애, 알코올성 치매, 분노조절장애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이 지금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했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서글픈 얘기인 거고요. 뭐 혼자 합니까? 그 시스템도 아니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어? 시스템 다 무너졌잖아요. 맨날 버럭거리고 지금도 얘기도 못 꺼낸다며 내가 뭐 잘못했냐 그래서요. 제가 기자한테 받은 건데요. 지금 대통령실 아무도 윤석열한테 말을 못 꺼내고 있답니다. 이런 기가 차고 코가 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저 여기서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포함해서 야6당은 일단은 탄핵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내란죄로 지금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고 개혁신당 오늘 바로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고 키를 쥐고 있는 뭐 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자진 사퇴든 하야를 하게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면 탄핵으로 가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일단 오늘 탄핵을 발의를 했고 내일 국회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일단 표결을 하는데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의총을 아침부터 해서 몇 시쯤인가요? 한 12시? 굉장히 길게 했어요. 4시간이 네. 어제 그리고 오늘이었나? 한동훈 대표가 했던 얘기는 세 가지를 주문했지 않습니까? 내각 총상퇴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세 번째는 탈당해라. 라고 한동훈이 자신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총이 끝나고 나서 결말을 지은 거는 내각 총사퇴. 이 정도잖아요. 사실 탈당이나 이런 건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의견이 모아졌지만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후에 또 의청하겠다라고 했고 탄핵과 관련된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제가 일단 이번 이 비상계엄 이런 동난 사태가 그나마 유혈 사태로 안 가게 되었던 이유는 민주당이 그나마 국회를 잘 지킨 것도 있고 그렇죠. 잘 지켰죠. 민주당만으로 지켰으면 이게
맞아. 무시하고 밀고 나갈 수 있었는데 어쨌든 여당도 동참을 해서 그쵸. 이 국회가 합법적인 국회 권한을 통해서 이걸 해제시킨 게 제일 중요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한동훈 대표가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 위반 반헌법적 조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대통령 탄핵하려면 아무리 싫어도 탄핵할 수 없잖아요. 불법적 행위가 있어 탄핵하잖아요. 그 불법 위에 뭐가 있어요? 법 중에 법은 헌법인데 헌법 무시 반헌법적 행위다. 이렇게 하는 거는 탄핵으로 가는 길을 지금 정부 여당, 그러니까 여당인 국힘이 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탄핵이라는 절차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표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하게 되면 그렇죠. 최소 문제까지 석 달에서 5달 걸려요. 지금 그리고 특히 헌재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등등의 절차가 그것 때문에 있어야 또 돼요. 예, 지금 그 뭐 어떤 그 양당의 진영 갈등의 마비 중에 하나가 헌재 마비도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한 건데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 갔을 때 이제 그게 가면 또 법리 싸움이 되는 거야. 아까 이 윤석열만의 비상사태였는지 어느 정도 비상사태였는지 아니면 진짜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티면서 기다릴 수 있지. 이 윤석열의 멘탈리티에서는. 근데 그러면 근데 지금 보세요. 대통령실 참모들 저는 사의 표명했잖아. 근데 이게 보통 총선 끝나고 할 때 그런 사의 표명은 그렇죠. 다르잖아요. 완전 틀리죠. 내각 총사태 지금. 내각도 예. 뭐 내각 총사태라기보다는 저는 차이를 저쪽에 그럼 윤석열은 누구하고 통치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김건희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네. 누구 그러니까 그치. 그다음에 여당은 또 지금 당연히 반헌법적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지. 여당 내각 저기 어디야 또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대통령실도 다 날아갔어. 누구 어떤 통치 행위를 할 수 있을까? 탄핵관 심판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지. 나는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거짓 표명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아까 이 멘탈리티가 세상이 그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의 성에 있으면 또 못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거짓 표명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근데 탄핵이란 절차도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멘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탄핵 절차로 됐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공백 사태 등등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제가 보기엔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정호진 선생이 얘기하듯이 윤석열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문제가 많은 이제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 같은 경우는 적어도 다른 멘탈리티는 모르겠어요. 일상생활하는 지장이 없는지는 몰라도 이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자 대한민국의 최고 사령관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멘탈리티라는 게 국민 앞에 드러났다는 거여서 이거는 이 비상계엄 사태 전과 후가 같을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탄핵 절차가 아니라 그 전에 본인의 거취를 밝혀야 된다. 밝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통치를 하려면 누군가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밝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탄핵돼서 일단 표결돼서 일단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탄핵 절차. 근데 모르겠어. 지금 그거는 오늘 내일 바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한동훈은 위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탄핵으로 가는 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하고 직접적으로 그걸 사인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어제 국민의힘이 108명 의원 중에 18명이 들어왔고요. 한동훈 대표는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 그래서 60명이 모였다면서요. 60명. 50명이라고 하던데. 아니 60명이라고 제가 어제 60명 봤어요. 50명은 뭐 이주저도 안 갔는데 제가 어제 12시 28분에 받은 문자가 있어요. 받은 문자에 의하면 이거는 기자들이 백불인데 국민의힘 모 의원 이름까지 제가 공개를 할까? 이름까지 그냥 여기서 백불하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기 있구나 여기. 백불하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예, 김상욱 의원 12시 28분 의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바로 했던 얘기가 추경호 이 새끼가 하면서 의원들 못 들어가게 지금 계속 헷갈리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막 난리치면서 당대표와 의원들은 지금 여기서는 15명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잡아요. 이게 지금 여당이잖아. 여당이고 아무도 몰랐어. 미리 상의를 했으면 뭔가 움직였겠지. 진짜 작전처럼 움직였을 건데 자기는 몰랐는데 여당이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 해제될지 이 계엄령이 발동돼서 계엄 상태가 될지 모르겠는 거야.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당은 당연하게 결사항전해야 되지. 결사항전의 자세겠지만 여당 대표가 이건 반환법 조치다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호가 하는 거는 이게 전형적인 이 기회주의자인데 나쁜 의미가 아니고 당연히 그런 상태가 되면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돼야 될지. 왔다리 갔다리 했을 걸.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추경호한테는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추경호한테는. 왜냐하면 한덕수한테 일단은 불렀잖아요. 한덕수를 10시에 불러가지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추경호는 국회의원들 일단은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 본인도 국회의원 지금 몇 선인데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했고 국회의원 몇 선인데 알아 국회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이 사람 국회로 가는 게 아니라 당사로 오라 그랬다는 것 자체는 나는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한동훈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었을 거야. 근데도 당사로 오라 했고 이 국회의원은 아예 욕까지 하면서 지금 추경호를 뭐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사태에 알 수 있다. 윤석열과 국힘에서의 긍정적인 건 딱 하나는 있네. 야 보안 유지력이 있네. 그런데 뭐 추경호도 어쨌든 유감이라고 얘기하고 나도 몰랐다고 얘기하고 아니 뭐 그거야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데 뭐 난 몰랐다 할 수 있고 아니 사실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죠.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 어제 대한민국을 밤 10시 20분 이 비상계엄 선포가 되기 전에 어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첫 번째 탑뉴스가 추경호 얘기였어요. 공천 20억 먹은 거 그거 난리가 났었잖아요. 명태균 저기 특검 요구랑. 그런데 이거 벌어진 바람에 사실은 뭐 이렇게 돼서 나는 이건 추경호는 알고 있었다. 추경호는 알고 있었어.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도 죽겠네. 지금 뭐 다 덮었지 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오래 못 간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미국한테 사진 통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미국 사전 통보. 그리고 미국이 어제 새벽까지는 그 나오는 뉴스 자막은 다각적인 채널로 소통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오전부터는 뭐냐면 사전 통보 받은 바 없다라고 나와요. 사전 통보 받은 바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윤석열 버린다는 소리야. 민주당 그러니까 미국은. 아니 그래서 외신에 여러 보도가 있는데 미국 폴리시라는 그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는 윤 대통령이 셀프 쿠데타 굴욕적인 실패로 끝났다. 위기는 이제 윤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으로 끝날 가능성 크다. 여기는 아예 이렇게 잡았어요.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게 국가 비상사태에 근거해서 발동하는 건데 지금 스스로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요 며칠 상간 봐야 될 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오늘 발의했고 탄핵 그다음에 5일 보고 6, 7일 요 상간에 처리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지금 일단은 이 시각이죠. 지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갔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비서실장 해가지고 지금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할지. 근데 아직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일단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내각 총사퇴 그다음에 김용현 관련된 문책 관련돼서 대통령 탈당을 하는 순간 이제 이거는 이제 빗장 풀리는 거다. 빗장 풀리는 거죠. 탈당하게 되면 무소속인데. 우리랑 무슨 관계? 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탄핵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래서 내가 좀 빠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바로 탄핵안 발의하게 되면 지금 국힘 오케이 도장 쾅쾅쾅 쉽지 않을 걸요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원래는 6일 날 처리한다라고 나왔다가 지금 6, 7이에요. 그러니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잖아요. 72시간 이내기 때문에 조금 요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같은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약간 내가 뜸을 좀 들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특검 지금 제출하게 되면 바로 통과할 거예요. 그거는 국힘 내에서 그건 이제 대통령을 직접 탄핵을 하는 도장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 도장이기 때문에 이건 부담 없이 찍을 수 있어. 찍는데 이제 탄핵으로 가는 도장은 이제 아직은 좀 심리적 예열이 필요하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탄핵 발의했다가 이게 미뤘잖아요. 원래 오늘 그거 처리하려고 그랬잖아요. 감사원장이랑 이창수랑 등 했는데 이걸 미뤘던 것처럼 그러니까 약간의 텀을 좀 두지 않을까 싶어요. 헌법재판소까지 갈 거 아니에요. 만약 가게 되면 헌법재판소 판결은 결국 정치적 판결이에요. 정치적 판결에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요건.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 사항이냐 이런 해석, 법리적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치적 해석인데 정치적 해석은 여든 야든 일정하게 범정치권의 발의냐 야당 일방의 발의냐에 따라 다른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당 일부를 데리고 가야 돼. 그게 박근혜 때 바른당 이탈이 된 게 그런 명분을 제공해 준 거거든. 헌법재판소한테. 근데 그거 없이 민주당만으로 가게 되면 법리적 다툼에서 허덕일 수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어차피 지금 200명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어제 지금 비상계엄 해제 표기를 18명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명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200명이라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 200명에 8명을 더하는 숫자 여기에 집착한 그건 특검법은 발효가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할 때는 208명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당 중에 상당수도 탄핵에 동의를 한다. 동의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정치적 조건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정치적 조건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 사실은 대한변협도 입장문까지 나왔어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상계엄 사태가 적법하냐 그 요건이 되냐 지금 윤석열 빼고는 다 안 되는 아니다. 이건 위법하다.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레닌의 이 정세 분석론에 의하면 정세를 보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위험의 시기, 혁명의 시기, 격변의 시기의 징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통치자들 내부에서의 동요란 거예요. 통치자들 내부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흐름들이 그렇죠. 생겼을 때가 이건 격변의 시기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생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만큼 일사불란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요. 윤석열 국무위원 뭐 대통령실 정부 여당 내에서의 어떤 균열들이 한두 놈이 약간 비겁하게 빠져나가 가지고 슬쩍 도장 찍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균열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특히 보수 진영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요. 이쪽이 그 자칫하다가는 진짜 이렇게 해서는 진짜 전체 다 죽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윤석열처럼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지금 말도 못 꺼낸다잖아요. 이런 부류도 적지 않아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정광훈 이런 사람들은 뭐 싹 밀어버리자 뭐 이랬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거구 유튜버들이나 그 아스팔트 우파들 정광훈 황교안도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참.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나마 국민의힘이 그런 정도하고는 좀 거리를 둔 게 지금 이번 시기가 그렇죠. 다행인 거죠. 네. 안 그랬다가는 어제 그리고 정말 자칫 시간을 좀 늦춰졌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진짜 매우 심각한 처참한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극적인 사태가 또 발생하는 진짜.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거는 윤석열이 바보가 되고 그 주정뱅이가 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건 다행이야. 그건 다행이에요. 국가적으로 다행이야. 그거 아니었으면 그럼 지금 난리 났어. 우리 방송도 못해요. 어제 포고령을 보세요. 우린 방송 못한다니까 이거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커스님 화이팅입니다. 정정호 대표님 반갑습니다. 남겨주셨고요. 안드로메다님 내란죄 윤석열 체포 계엄 소포가 애 장난인가 남겨주셨고 조선희님 간첩법 확대 적용 막은 의원들 내란죄 아닌가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죠. 자, 간첩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예를 들어 북한 문제만이 아니라 외국 또는 윤석열 같은 자해적 행위, 자해적 행위에 대해서 이래서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예. 하여튼 대한민국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다가 그나마 진짜 불행 중 다행인 상황으로 접어들었지만 앞으로 지금 윤석열의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이 논란은 계속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지면 인터넷 지면을 딱 보게 되면 우하단 우중단에 딱 사진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그대로 있더라고. 손잡은 이재명과 한동훈.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 머리에서 찍은 거. 난 우리는 머리에서 찍는 수시 위에서 찍는 거 뒤에서 찍는 거 아주 싫어하는데 둘이 보니까 뭐. 아니 전 봤어요. 저는 그 장면 봤어요. 이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죠. 자, 일단 오늘 특집 편성됐고요. 편파TV 정종건 대표님 특별 출연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뭐 편파TV 통해서 나가고 있고 또 정우진 TV를 통해서는 이제 녹화분이 나가는데 우리 시청자분께 뭐 마무리 말씀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편파TV는 정우진의 브리핑도 있고 정종건 배상훈의 착한 토론도 있고 또 다양한 토론과 이런 프로그램을 런칭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정책 입장이 약간씩 달라요. 톤은 다를 수 있고 여기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친화적 입장을 보려면 저기 가고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을 보려면 또 저기 가고 또 예를 들면 진보정당 그래도 아주 작은 진보정당의 흐름들과 고민들을 알려면 여기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각각의 입장에서 편파적으로 방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편파TV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금요일 날 정호진 브리핑 찾아뵐 텐데요. 그땐 또 어떤 상이 벌어졌는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편파TV, 정호진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00명 구독 부탁드려요. 10,000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